안녕하십니까.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없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헌법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몇 조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1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못지않은 것이 바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 북한에 있는 2,500만 북한 주민까지 포함해서 모든 한반도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즉,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왜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해 본들, 그것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주인이 되는 북한 주민들은 북한 지역에 있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가장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북한 인권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진정성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이 가장 인기 없는 재미있는 분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 길은 바로 이 북한 인권에 있다. 북한 주민을 우리와 같은 이웃으로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할 때,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출구 전략은 생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이제 산업화, 민주화가 되고 이제 다음은 바로 선진화입니다. 이 선진화는 바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해야 선진화가 이루게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현재 이 국민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정치인들도 관심이 없고, 따라서 북한 인권법이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2016년 3월 2일 날 국회에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가 됐고 3월 3일 날부터 제정이 돼서 그해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설립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9월 4일부터 오늘까지 벌써 6년이 훨씬 넘습니다. 6년이 되도록 엄연히 북한인권법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 산하의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국회가 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려면은 거기에 이사가 12명이 필요합니다. 12명 중에서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을 하고 나머지 10명은 반반씩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5명, 국민의힘이 5명, 이렇게 해서 12명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5명을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또 문재인 정부 하에 통일부 장관, 그 사람들이 2사람을 또 추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5명을 추천하더라도
나머지가 되지 않으니까 이사가 구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이 안 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북한인권재단은 무엇을 하는 기관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북한인권법에서 말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모든 사업을 하는 중추적인 기관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세기, 21세기 헌법에 있어서 뭐라 그럽니까? 전부 인권국가를 지향하고 있어요. 이제는 국가기관은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하는 겁니다. 국가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국장, 과장, 동해 직원까지 모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이 최고의 근본 규범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오늘의 주제 북한인권법이고 북한인권법에 의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중추기관이 북한인권재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인권재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2명 이내 이사가 필요한데 지금 문재인 정부 하의 통일부 장관 또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자당 몫을 이사를 추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천만다행으로 지난 3월 9일 날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바로 두 사람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2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자당 몫인 5명을 추천했어요. 이제 7명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명 중에서 7명이면 숫자는 그런데 이것이 법이 그렇게 돼가지고 추천이 안 돼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촉구하고 그런데 촉구하는 작업만 해서는 그러면 그 사이에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해서 임시적으로라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 바로 사단법인 북한인권입니다. 이것이 2022년 8월 16일 날 우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북한인권법에 의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가장 주도적으로 설립을 촉구하고 또 설립될 때까지는 지금 보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회에 다수당을 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는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그럼 그렇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기 전까지는 자칫하다가는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않을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라도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바로 뜻있는 사람들이 모든 대한민국의 애국시민 또 북한인권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설립한 것이 바로 이 북한인권 사단법인 북한인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제 2014년 이미 1월 달에 올인모라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북한인권 단체 또 애국 시민들과 함께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자라고 결의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2014년 10월 14일 그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11시 반에 국회 정문 앞에서 그때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유엔에서 미국에서는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이미 북한인권법을 만들었고 유엔에서는 2014년 역사적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설립이 돼서 북한의 인권 침해는 반인도 범죄다
즉 가장 인류의 양심에 비춰서 가장 잔혹한 범죄라는 것을 공인에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국제 여론의 물빌 같은 국제 여론에 더 입어가지고 2014년에 그렇게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개선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2014년 10월 14일 화요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미국에서도 북한 인권법 만들었고 일본도 만들었고 유엔에서 지금 북한 인권은 반인도 범죄라고 하는데 정작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권법을 만들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화요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드디어 74회째가 되는 2016년 3월 2일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됐다 싶어가지고 화요 집회를 일단 해산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이 사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2020년부터 화요 집회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않고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입니다. 그때가 벌써 183차 화요 집회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자유진영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매주 화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화요 집회를 해서 북한 인권에 한 목소리를 낸 집회는 저희밖에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운동은 바로 우리 화요 집회가 거의 유일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코로나도 있고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저희가 매주 화요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인식도 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83차 화요 집회를 엊그저께죠. 인천시청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을 구해냈듯이 이제 우리가 제2의 광복운동을 하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전 국민적 국민대회에 돌입을 하자 해서 지난 엊그저께 화요일날 183차 화요 집회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매주 화요일 전국적으로 부산, 대구, 대전, 청주, 광주, 전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재단 설립운동을 저희가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모든 국민들은 북한의 핵, 북한의 미사일, SLBM, ICBM 여기에만 지금 몰두가 돼 있어요. 뭐 장사장포가 어떻고. 그러나 북한이 왜 그러겠습니까? 북한의 바로 아킬레스건은 바로 이 사람들이 2,500만 북한 주민을 인권 지옥에서 오늘도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를 호도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겉으로 핵으로 무장을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도 핵으로 정당화시키고 세계에 대해서도 핵으로 자기네 잘못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북한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백두 혈통이 가장 아킬레스건은 바로 북한 주민입니다. 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쌀, 밀, 이 식량을 2년치를 미사일 몇 방, 핵실험 한 방으로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고서도 자기네가 이것이 천하의 복음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저렇게 거짓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지피지기, 적의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적의 약점은 김정은이는 지금 핵을 저렇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을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만천하에 공개를 해서 국제사회에 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러시아,
얼마나 잔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또 이란에서 히잡 운동이 일어났지만은 그 전부 자국민을 이렇게 인권 지옥에서 지금 신음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그렇습니다. 또 중국이 다시 시진핑 연임을 함으로써 인권 유린국으로서 지금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세계 양심과 아울러서 이 북한 인권은 이미 국제 어젠다가 됐어요. 금년 12월 달에 제18년 연속 2005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인권 그 규탄을 하고 북한 김정은이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때는 18년 연속이 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연속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국제사회가 같이 우군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더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이 활성화되고 북한인권재단이 제대로 출범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 인류 양심과 함께 이제 화요 집회를 매주 화요일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이 재단법인 설립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 정말 이번에 대한민국이 인권이사국에서도 낙선되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수치입니까? 방글라데시, 베트남, 몰다브, 레키스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이 다 인권이사국이 되는데 대한민국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다 왜 그러느냐? 이미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북한 인권법을 이렇게 사문화시키고 또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을 하고 또 대한민국 주민이 서해 공무원이 피습, 소각이 되는데도 월북으로 몰이를 하고 또 김여정 하명법이라 가지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또 만들고 해서 세계의 비난을 사니까 이것이 후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이렇게 쫓겨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덕분에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진화 단계입니다. 선진화는 뭐겠습니까? 인권입니다. 우리는 인권이길 바랍니다. 법치국가이고 인권국가가 참되운 선진국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시대 사명인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즉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애국 시민들께서도 이 북한 주민이 이 21세기 2022년 현재 10월 27일 현재 가장 중요한 시대 사명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시작하는 이 화요 집회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우리의 수건인 북한인권재단이 하루바삐 설립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